이상으로 지금까지 남명조식의 사상과 남명 학파의 의병 활동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강의를 좀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또 그리고 보충할 부분을 한 10분 정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명조식은 출처관이 분명한 선비였다. 자기 앞 시대에 두 차례 사화가 있었고 자기가 살던 시대에 또 두 차례 사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화를 하면 자기 혼자의 목숨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가족들, 제자들도 다 죽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절박감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학문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비를 우리는 처사라고 합니다. 처사유라고 하고, 선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죠. 뱃을 하는 선비, 묘당유가 있고 이렇게 처사유가 있습니다. 묘당유는 묘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묘 사직할 때 묘고, 당은 무슨 그 큰 안에 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청을 뜻하니까 조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학자를 묘당유라고 하는데, 태계 선생도 묘당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묘당유는 이율곡 선생입니다. 그리고 송시열도 묘당유죠. 좌회전까지 지냈으니까. 그러나 이 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처사유라고 하는데, 처사유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면 서경덕과 남명조식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처사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는 시가 바로 정판서 6일이라고 하는 시, 14살 아래의 사림의, 그러니까 유학계의 유림의 후배인, 젊은 후배인 정육일이가 김해에 와 있다가 서울로 올라갈 때 이별의 한 시를 적어준 내용이 상당히 뭔가 의미가 남아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시입니다. 이 시는 논문에 거의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남명 선생에 관한 논문에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시를 거의 처사관을 나타내는 시라는 사실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미남부라고 하는 것은 산문시 일종이다.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좀 위험한 사상이 나타나 있다. 백성도 이렇게 마음이 험해지면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은 역모에 가까운 그런 어떤 내용의 미남부라고 하는 산문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조 두 편을 소개해 줬죠. 엄동에 배옷 입고 아무래 눈비마저 하고, 또 그 가장 유명한 두루산 양랑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이 두 편의 시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줬는데요. 여기서 보충할 게 있습니다. 성제일록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검남수라고 하는 태계 선생의 제자가 남긴 무슨 뭐랄까 조금 비정규적인 저술이라 할까요? 학문적인 저술은 아니고요. 무슨 수필 같은 책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남 사람들에게는 지리산이 아주 중요한 뭡니까? 어떤 정신적 표상으로 이렇게 여겨왔거든요. 저 진주 쪽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가기가 쉽지만, 저 안동 쪽 사람들은 참 거리가 멀거든요. 이 지리산 한번 가기 힘들거든요. 마음 먹고 태계 선생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리산 유람하러 온 겁니다.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정신수양이죠. 선비로서. 그런데 그 부근에 유명한 남명 선생이 살아 있다고 해서 인사하러 댁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손님들이 오니까 술과 음식을 내놓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술이 좀 취하니까 술을 갖다 마시고 또 취하니까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 한 거예요. 노래를. 근데
남명 선생은 술을 안 마셨다고 다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마셨고 노래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진실인 거예요. 남명 선생을 술을 안 마셨다 하는 것이 더 남명 선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셨는데 언어는 준열하고 태도는 방향무인이고 눈앞에 남들이 없고 방향무인이고 노래는 고상한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클래식 노래 무슨 성악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뽕짝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더라. 그 유행가가 그때 그 뭐냐 시조입니다. 시조가 유행가입니다. 시절 가조가 바로 그 시절 그 노래니까. 그런데 직접 부르던데 그 시조가 상당히 어떤 기질지성이 강한 시조였다. 우리 선생님인 태계에게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 하는 그 기록을 태계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란수의 기록 성제일록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 남명 선생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고요.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덩시덩시 이리 잘했는데 원래 창녕조시들이 노래를 잘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순미도 창녕조시고요. 그 호남의 판소리대가 조상현 선생도 창녕조시고, 그리고 발라드의 기공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성무도 창녕조시고, 그리고 또 창녕조시 있습니다. 태진아와 송가인. 자기 예명이거든요. 자기 진짜 이름 아니거든요. 그 태진아와 송가인도 창녕조시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창녕조시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 보니까 그 원류에 누가 있었다? 남명 조식 선생이 있었다. 막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있고요. 아까 조정대 항석 상승 이야기 했는데 공감민 500명 죽었다는데 500명과 그때 카토 키오마사 군대가 25,000명인데 아주 큰 안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 정유재단 때 왜군이 북상을 하면서 임진왜란 때는 평양성까지 지나가지고 어주 가까운 데까지 가고 한경도 저 끝머리까지 가서 두 왕자를 붙잡았거든요. 사로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유재란 때는 그래도 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서울까지 못 갑니다. 충청도인지 경기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충청도 같은데 직산, 그 안성 가까운데 직산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충청도 같더네요. 직산까지만 올라갑니다. 북상 한계쯤이에요. 거기에서 최정예부대, 명나라의 최정예부대 기마병 3,000명과 조총부대가 바로 맞닥뜨렸습니다. 조총부대는 움직이지 못하고 딱 앉아서 총만 쏘죠. 만약에 이 날씨가 굽고 비가 좀 오면 기마부대는 찌약입니다. 기마부대는 진흙탕에서는 이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마치 날씨가 좋아가지고 좀 유리했는데 양쪽의 피해가 컸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왜군들 조총부대가 더 말에 짓밟혔으리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퇴각을 하게 되죠. 퇴각을 하고 원래 일본군들이 우리나라가 수송전을 잘 버티는데 잘했는데 물론 진주성 2차 전쟁에서는 크게 패했습니다만 1차에 때는 잡힌다는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왜군들이 수송전을 합니다. 외성을 쌓고 그게 울산과 진주 밑에 사성과 순천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왜군들이 전쟁에 300년 동안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 수성전에 너무 빛나는 전가를 보여주거든요. 이 울산성 싸움에서는 함락될 듯 말 듯 하면서 카토 키오마사가 할복 자살까지 준비를 했는데도 대군들이 지원하는 바람에 경주성으로 조명 연합군이 물러납니다. 참 승리의 일부 직전을 앞두고 카토 키오마사의 할복 자살을 앞두고 이렇게 퇴각을 하게 되고, 순천은요 이수신 장군과 명나라 육군이 이렇게 합동이 돼 가지고 이거 바다와 육지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지 호니시 유키나카에게 이 명나라 장군들이 전쟁을 안 해 태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만 자꾸 안 해 달아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함락 못 시키고 그걸 도와주러 오겠다는
사천성에 있는 그 유명한 심화저 그 군이 아니라 그저 오다가 노랑해전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알려졌는데 사실은 남해에 있던 그 잔난들 소탕하는 것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사천 전투에서는 대성을 걸었거든요. 심화저 요시히로가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안에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왜군들이 수성전에 마지막 수성전에 잘 버텼다.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함락시키고 해서도 우리가 대성 중에 대성인데 결국 이놈들이 다들 살아 돌아갔고 가장 대성을 걸었던 심화저 요시히로는 거의 전력의 80%를 잃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깝게 죽고 이놈은 살아서 일본의 전쟁 영웅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심화저 요시히로.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리고 이 의병이 그 뒤에도 청나라가 올 때도 의병이 아니라 있는데 그 의병을 활발하지 않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인조 반정이 그만큼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봤자 뭐 하겠느냐, 도와줘봤자 왕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장기전을 벌이려고 했던 일본군과 달리 청나라는 속전속결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당해버렸고 강화도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임시 수도를 그걸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가 크고 남한산성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항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한 말에도 대한제국기에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의병들이 이렇게 봉기를 하거든요. 이 의병을 그때 외국 기자들이 라이티우스 아미, 정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의병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남명 조직과 그 남명 학파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조금 안에 두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뭔가 체계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장시간 강의 80분 넘는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